그러려면 일단은 내 상태값이 지금 어떤지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나부터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마인드나 나의 동기, 나의 생각을 뭔가 조금이라도 좀 틀어보기 위해서는 일단 나를 당연히 내 상태값이 지금 어떤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뭔가를 알려면 당연히 유심히 좀 관찰을 해야겠죠. 나를 관찰해야 되거든요. 관찰하고 나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의 현재 상태값이 이렇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는 것이 좀 먼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내 위치는 지금 어디지, 나는 지금 에너지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게도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 스튜어트 와일드에 따르면 성공하려면 자신의 에너지를 높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자신의 에너지를 높여라 라고 하는데 지금 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정말 지금 에너지가 있나? 라는 것도 대부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단순히 체력적으로 오늘 좀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걸 정말 원할 때, 뭘 하고 싶을 때 나한테 그 에너지가 있나 라는 걸 파악한다는 거는 사실 나를 잘 관찰하고 내 상태값을 파악하지 않으면 쉽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왜 생각을 해봤어요. 또 저는 항상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지? 왜 모를까?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쩌면 거의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쩌면 거의 대부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정말 죽는 날까지 잘 모르고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 안 해보고 막 바쁘게 살다가 나이가 들고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매일 아침 5분 컷으로 제 인생을 바꿔줬던 저의 인생 책 속 인생 구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의 인생 책이기도 하실 텐데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속 인생 구절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보석 같은 책이고요. 100년 정도 전에 나온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 책 속의 내용들이 유행을 타거나 특정 시대나 국가의 트렌드가 반영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삶의 보편적인 가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운명이 레몬을 주었다면 그걸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라는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많은 사람의 성공 비결이 애초에 가진 핸디캡이었음을 확신한다.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더욱 노력한 결과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의 약점은 예기치 않게 우리를 돕는다 라고요. 그러면서 데일 카네기는 귀가 멀었던 베토벤, 앞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았던 헬렌 켈러, 비극적인 결혼 생활로 자살 문턱까지 갔던 차이코프스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도스토예프스키, 몸이 너무 약해서 어린 시절 심하게 아팠던 찰스 다윈, 귀족 가문도 아니었고 하버드를 나오지도 않았고 행복한 결혼 생활도 못했던 미국 켄터키주 숲속 오두막에서 태어났던 에이브러함 링컨까지요. 애초에 엄청난 약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성공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로 들어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론 뭐 약점이 있었겠지만 뛰어난 재능이 있었겠지. 아니면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데일 카네기는 이런 조언을 또 해줍니다. 어쩌면 너무 낙심해서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가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성공할 수도 있다. 둘째,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노력할 때 얻을 건 있어도 잃을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신에 맞선 시미인이라는 책의 저자 윌리엄 라일도 이런 말을 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플러스를 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가진 플러스를 플러스로 이용하는 건 바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는 보통 리스크 있는
있는 일들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가진 마이너스, 그러니까 약점을 플러스로 만들려는 노력은 잃을 게 없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스크도 없는 이 노력을 안 할까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이 만약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무대에서 연주 도중에 현이 하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보통은 연주를 계속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바이올린이 하프처럼 막 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4줄인데 그 중에 한 줄이 끊어졌으니까요. 고정관념이죠. 바이올린은 3줄로는 연주 불가, 또는 연주 도중 줄이 끊어지면 그 악기로는 더 이상 연주가 불가능하니 잠시 멈추고 다른 악기로 교체해야 한다와 같은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일 카네기는 이런 사례를 이야기해줍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올레불이 파리에서 공연을 하던 도중 겪은 실화인데요. 공연 도중 바이올린 A현이 갑자기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남은 3현으로 연주를 마쳤다고 해요. 이를 두고 A현이 끊어지더라도 나머지 3현으로 연주를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리고 그건 그냥 인생이 아니다.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그렇게도 저에게 와닿았던 이유는 사실 제가 거쳐온 시간들 때문이었어요. 저는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생 전체에 있어서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 시절 억대 부동산 사기를 당했었거든요. 친구들은 돈 모아서 결혼할 때 저는 전 재산 다 날렸죠. 그런데 그 일은 저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위 이 악물고 투자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유독 직장생활 내내 같은 회사를 다니는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정말 과로사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을 매일 안고 살 정도로 워라밸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 이런 시간들이 결국 커리어에서 저의 전문성과 평판을 남들보다 일찍 쌓을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자산이었어요. 남들에 비해 유독 약한 여러분의 핸디캡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인생을 방해하는 나쁜 것들은 몇 개나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나쁜 건 결코 없어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저의 인생책 속 인생 구절은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속 내용입니다. 저의 베스트 인생책 중 하나죠.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과 더불어서 이 책 역시 제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의 멘탈을 든든하게 잡아준 보석 같은 책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쾌한데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서도 결국 나에 대해 관심이 제일 많다는 거죠. 데일 카네기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랬을 때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친구를 단 2달 만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뉴욕 전화회사에서 고객들이 어떤 낱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통계를 냈었는데요. 그 낱말은 인칭 대명사 나였다는 거죠. 나는, 나도, 내가. 이 낱말은 500건의 대화 중에 무려 3,990번이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뼈를 때려줍니다. 당신이 찍힌 단체 사진을 볼 때 사진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당신이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가? 라고요. 결국 정육점 주인이건 빵을 만드는 사람이건 왕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웃으라는 겁니다. 심플하죠. 뉴욕 대형 백화점의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각한 얼굴을 한 철학 박사보다는 초등학교조차 마치지 못했더라도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말이죠. 미소는 받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그걸 준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가난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미소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 기억은 평생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미소가 중요한 이유는요, 돈 주고 살
살 수도, 구걸할 수도, 빌릴 수도, 훔칠 수도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요,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에게 세상 모든 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데일 카네기는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러면서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줍니다. 우리가 철강왕으로 알고 있는 앤드류 카네기는 정작 철강 제조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보다 강철에 대해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었죠. 그 비법은 이 앤드류 카네기는 사람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죠. 천재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걸로 유명한 이 앤드류 카네기는 10살 무렵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놀라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 이름 잘 기억 못하잖아요.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다른 사람들 이름까지 집중할 만한 시간과 에너지도 없고 일상은 너무 바쁘니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만큼 바쁜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바빴던 루스벨트도 자신이 만나는 정비공 이름마저 외우고 기억해내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네 번째 방법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문제보다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의 문제에 대해 수백 배는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데일 카네기도 이 부분을 재밌는 비유로 얘기해 주는데요. 그의 충치는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의 기근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그의 목에 난 종기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40건의 지진보다 더 중요하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이를 기억하라 라고 말이죠. 다섯 번째 방법은요,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말하라는 겁니다. 루스벨트는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대화를 잘하기로 유명했었는데요. 그 주제가 카우보이든 군대든 정치인이든 외교에 대한 것이든 간에 항상 할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대통령 관저로 방문객이 찾아올 때마다 그 전날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주제를 공부하느라 밤을 새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욕구가 바로 동물과 달리 인간이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갔던 부분인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관심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관심이라는 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도 이 부분을 특히나 강조하는 거고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과 이렇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쓰다가 정작 본인 스스로를 챙기지 못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일 카네기가 얘기해준 이 6가지 방법을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 곁에 두고 싶은 사람,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줄 사람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의 갓생 살기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거, 그리고 바로 그게 여러분이 어떤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되어 줄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워낙에 제 인생책이다 보니까 사실 5분 컷으로는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보석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데일 카네기의 인사이트를 저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살면서 겪게 되는 일 중 90%가 좋은 일이고요. 10% 정도만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면인 90%에 집중하고 나머지 10%는 무시하면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걱정하고 억울해하며 위궤양을 앓고 싶다면 좋지 않은 쪽 10%에 집중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90%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는 신발이 없어 우울했다. 거리에서 발이 없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 역시 이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당신과 나는 이 즐거움이라는 의사를 하루 중 아무 때나 진료비 없이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는 의사를 만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면서 명료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진 엄청난 부에 관심을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니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듣는 여러분의 두 눈과 귀는 여러분에게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은 평소에 눈과 귀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숨쉬게 하는 공기, 그리고 1분에도 60에서 100번을 평생 1초도 쉬지 않고 뛰고 있는 심장에 대해 여러분은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데일 카네기도 이런 제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알리바바의 보물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누가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하면 두 눈을 팔겠는가? 당신의 두 다리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손이라면, 청력이라면, 아이라면, 가족이라면 이 모든 자산을 더해보라. 그러면 록펠러 가문, 포드 가문, 모건 가문의 재산을 전부 준다고 해도 당신이 가진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무엇보다 어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오늘은 이 책 속에 소개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보그힐드 다알이라는 이 여성은 50년이 넘게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제대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른쪽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왼쪽 눈은 실명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왼쪽 눈마저 굉장히 심한 상처로 덮여 있다 보니 왼쪽 눈에 난 조그만 구멍을 통해 세상을 봐야 했습니다. 책을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밀고 눈은 가능한 한 왼쪽으로 굴려서 얼굴을 막 찌푸려야만 겨우 글자를 읽을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씩씩했어요. 어린 시절 그녀는 친구들과 사방치기를 하며 놀고 싶었는데 땅에 그려놓은 줄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에 무릎을 꿇고 땅에 눈을 가까이 댄 다음 줄을 따라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에 그려진 줄을 모두 외워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서는 주로 책을 읽었는데 글씨가 큰 책을 눈에 바짝 대고 읽다 보니까 속눈썹이 책에 다 사각사각 소리를 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속 한편에는 눈이 완전히 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나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만큼 쾌활한 태도로 지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1943년 그녀의 나이 52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제 왼쪽 눈을 통해 전보다 40배나 더 잘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녀는 설거지를 할 때마다 기뻤다고 합니다. 나는 설거지통에 하얗고 폭신해 보이는 거품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손을 담가 작은 비누 거품을 잡는다. 거품을 빛에 비추어 보면 작은 무지개가 형형색색 빛난다. 부엌의 난창으로 내다보면 참새들이 펄펄 내리는 눈 사이로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는 광경이 펼쳐졌다 라고 말했죠. 비누 거품과 참새,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거지를 할 수 있고 거품 속에서 무지개를 보며 눈 속을 날아다니는 참새를 본다는 이유로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에 대해 데일 카네기는 정말 유례 없이 강하게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당신과 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아름다운 동화 속 나라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니 말이다 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처음 이 부분을 읽고 한동안 멍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는 저자의 저 말이 정말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끌어당김의 법칙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분을 가장 빠르게 좋게 하는 방법은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이건 제 말을 믿고 오늘 한번 해보세요. 1분도 걸리지 않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나 할 생각조차 못했던 감사하기, 오늘은 진짜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일 카네기 3종 세트라고도 하죠. 자기관리론, 인간관계론, 성공 대화론. 앞서 두 책은 오븐컷 영상에서 모두 소개해드린 바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공 대화론 속 인사이트를 저만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저자는 인간은 암시의 놀이개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은 대부분 암시의 결과니까요. 저자는 이 암시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인도의 수억 명의 국민들은 겐지스 강물은 신성하고 뱀은 신이 변신한 모습이며 소를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이나 나쁜 짓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에게 소고기 구이를 먹는 것은 식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그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믿음을 갖는 것은 그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암시에 의해 그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을 비웃는다. 이런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 그러나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대다수 의견이나 소중한 믿음들, 신조, 삶의 기반이 되는 행동 원칙들이 사실은 이성적 사고보다는 암시의 결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생후 6개월째 미국의 요람에서 옮겨져 부르마푸트라 강둑에 사는 한 힌두인 가정에서 양육되었다면 우리는 유아 시절부터 소는 신성한 동물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을 것이다. 우리 역시 거리에서 소를 만나면 소에게 입맞춤할 것이다. 우리 역시 비프 스테이크를 먹는 자들을 공포의 눈길로 바라볼 것이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이성과는 별 상관이 없으며 그것을 형성한 것은 거의 전적으로 암시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이 큰 예시 말고도 저자는 우리 인간이 매일같이 얼마나 암시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지 평범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카페인은 몸에 해롭다라는 말을 계속 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커피를 끊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만약 종업원이 커피도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갈등할 겁니다. 어떤 걸로 갈등을 하냐면요. 커피를 끊기로 했는데 그냥 지금 딱 한 잔만 마실까? 마시지 말까? 이렇게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제력이 승리할 수도 있고요.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질문이지만 커피는 안 드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훨씬 쉽게 네, 커피는 안 마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종업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진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자극을 한 결과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종업원이 커피는 지금 드실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드릴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이 커피를 원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가정을 한 것이고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언제 커피를 마실 건가에 모든 신경이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마음에서 언제 커피를 마시느냐 이외의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 커피를 주문한다는 생각을 보다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데일 카네기가 활동했던 당시에 미국의 백화점에서는 매장 직원들에게 이거 가져가실 거죠? 라고 묻도록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물건은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 배송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백화점 배송 비용이 확 증가해버린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암시라는 것은 진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양날의 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계속 듣는 말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가족, 친구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그리고 성인이 된 후로는 직장 동료, 주변에 믿고 지내는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말이죠. 그리고 이들로부터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말들은 여러분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치 인도인이 소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걸 바꿀 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부모님, 가족, 친구들,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새롭게 갈아 끼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최초에 들었던 것보다 더 조금씩, 더 계속, 더 지속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 스스로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을 갈아 끼우는 것이거든요. 이 의식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거부합니다. 방어를 하죠. 제가
제가 이 의식은 국경수비대 같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의식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을 때 말고요, 최대한 비실비실하거나 쉬고 있을 때를 노려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취침 전후예요.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능한 한 똑같은 내용을 많이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한다 라고 말해주지 말고 이미 되었다고 말해주세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좀 비현실적이다, 내가 무슨 그걸 어떻게 라는 것들로 여러분의 의식이 자꾸 방어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 나아갈 때, 그리고 그걸 위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현할 때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는 대신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